안녕하세요. 성범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전프로TV 전현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성범죄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성범죄 말 그대로 성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성자에 대한 한자를 살펴보면 마음 심자와 날 생자가 합쳐져서 생겨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법학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죄와 형벌은 법에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종교적 의미의 죄가 있는데요. 종교적 의미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남을 죽이거나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범죄와 형법적인 죄와가 중첩되는 부분은 누가 따로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형벌에서는 간통죄로 해서 간통을 하게 되면 이제 형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간통죄는 처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법상 죄와 종교적 의미의 죄를 구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두 개 전통적인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따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게 위반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반면에 최근에 새로 처벌 규정이 생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규정을 알지 못한 이상 모르면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죄와 형법상 죄를 설명드렸는데요. 크게 성범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디지털 성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범죄로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좀 좁게 해석하여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최근에 법원에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실무상 처리를 해보면 여성의 노는 노, 그러니까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간죄로 처벌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 예컨대 여성의 가슴이라든지 엉덩이를 만진 경우에는 대부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손목이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당시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에도 첫 번째 촬영죄, 두 번째 소지죄, 세 번째 배포죄, 네 번째 시청죄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입법 경향을 보면 N번방 사태 이후로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시청죄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청죄는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를 접하면서 디지털 기기의 마우스의 클릭이나 터치 하나로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부모님들의 주의가 특히 필요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크게 금지하고 있는 영상물은 첫 번째 비동의 촬영물과 두 번째 비동의 유포물이 있습니다. 비동의 촬영물은 원치 않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는 죄. 이것은 누구든지 다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포죄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배포할 당시에 동의 없이 유포하는 죄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트리밍 영상을 보다가 여러 개의 영상을 보다가 그 중에 하나가 보는 도중에 비동의 영상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죄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동의 영상물을 보는 경우에도 형법상 죄가 됩니다. 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 처벌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법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법률의 규정을 잘 알고 지키려고 해서 법률의 규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는구나 알게 되어 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처벌받게 되고, 법에 관심이 없이 저는 몰라요 라고 생각하다가 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열심히 법을 배운 사람은 처벌받고 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모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인터넷 기사 중에 인터넷 SNS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영상 사이트에서 접근해서 불법 영상을 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처벌받을까요? 예, 처벌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과 일부러 찾아서 본 사람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혐의를 벗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신체 영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을 받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동의 상태에서 받은 아동의 신체 사진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형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입니다. 대학생은 성년이므로 소녀법상 강경 규정을 적용받기도 어렵고 나중에 피해자 사이에 관계가 나빠져서 격한 말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내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신중한 지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